페이크 다큐멘터리의 전설 오브 레전드, 마녀를 찾아 나선 실종자들의 이야기, 블레어 위치 리뷰입니다. 오래된 전설로 전해 내려오는 마녀, 그리고 그 마녀의 흔적을 찾아 다큐멘터리를 찍는 3명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들은 짧은 며칠 동안만 그 흔적을 찍어서 영화로 만들려고 하는데요. 그러던 중 숲에서 길을 잃고 헤매면서 기이한 현상들을 겪게 됩니다. 숲에는 그들만 있었던 게 아니었죠. 과연 마녀는 진짜로 존재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들은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너무 진짜 같아서 실화로 오해할 수 있는 페이크 다큐멘터리 호러 영화입니다. I'm so scared. 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찐입니다. 네, 뭐 뉴스 같죠? 빠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자, 일단 이 영화는요, 영화의 무대가 되는 숲에서 발견된 테이프를 약간 정리해서 관객들에게 보여주는 형식으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바로 그 필름의 내용은 이 어떤 마을에 있는 이 마녀에 대한 어떤 이 전설, 이것들의 어떤 흔적을 다큐멘터리 영화로 한번 만들어보자 라면서 이 흔적을 찾아 나서는 3명의 주인공들을 자연스럽게 따라가는데요. 일단 이 3명의 주인공은 총 2대의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이 다큐멘터리를 촬영을 합니다. 하나는 흑백 16mm 필름 카메라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영화의 어떤 촬영 현장을 찍고 있는 이 메이킹 필름이 번갈아 가면서 영화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일단 이 영화의 초반에는 이 어떤 이 마녀에 관한 어떤 전설을 따라가면서 이 동네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하면서 서서히 이거 진짜 정말로 있었던 일이 아닐까라는 어떤 단서를 던져주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마녀가 존재했던 숲 안으로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호러 캠핑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주인공들도 물론 이제 영화를 자기들이 다큐멘터리를 찍으러 왔지만 야, 뭐 그런 일이 있겠어? 근데 그러다가 이 숲에서 길을 잃습니다. Let's go. If we keep going south, we will get out. Oh, no. You gotta be kidding me! This is a joke! Same look! Look, it's not. It is! Open your eyes! It's not the same look. It's not the same look. 주인공들 사이에 알 수 없는 이런 이 갈등들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고요. 그러다 결국에는 이 뺑뺑 돌면서 결국 숲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죠. 근데 진짜 문제는 이 3사람의 갈등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바로 이 밤만 되면 텐트 바깥에서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영화는 정말 적은 제작비로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면서 제작 대비 가장 큰 수익을 기록한 영화로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영화의 전체 촬영일은 불과 8일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실제 숲에서 촬영을 했고 이 배우들을 제외한 스태프들은 이제 그날 이제 그 현장, 쉽게 말하면 숲이죠. 숲에 와서 이 배우들에게 자, 오늘 연기할 거는 이런 거고 오늘은 이런 내용을 해주세요라고 어느 정도 주문을 한 다음에 숲에서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배우들, 즉 이 영화의 주인공들이 배우이면서 동시에 감독이자 뭐 조명이자 촬영이자 모든 역할들을 다 했던 거예요. 이 영화가 그 가장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비밀은 가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마치 이 사람들의 어떤 이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던 것처럼 꾸며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입소문을 잘 타서 지금 흔히 얘기하는 바이럴 마케팅이 아주 성공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 이 영화의 이야기를 아직까지도 실화로 착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배우들이 직접 카메라를 들고 연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촬영 자체, 즉 화면을 보는 관객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Okay. It's okay. 좀 자세히 보고 싶은데 이게 대충 이렇게 흐른다거나 엉뚱한 곳을 보여주면서 서로 대화를 한다거나 하죠. 근데 바로 그런 아마추어리즘이 이 영화가 훨씬 더 실화인 것처럼, 그래서 훨씬 더 이 영화에 몰입하게끔 만들어주는 요소가 됐습니다. 너무나도 어떤 리얼한 상황 속에서 리얼한 톤으로 리얼한 연기들을 하다 보니까 관객들이 마치 그런 상황들을 직접 겪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기도 하고 야, 진짜 저 테이프 야 진짜 아니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보여줘야 될
제대로 보여줘야 될 장면들을 사실 제대로 보여주는 장면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대사로 야, 저거 뭐야? 저거 왜 이래? 이거 뭔데 이거? 이거 왜 그러는데? 누군데? 이건 뭐야? 이런 리액션이 대부분이에요. 장면에서 이 영화에서 볼 수가 없으니까 관객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꾸 상상을 하게 되죠. 과연 쟤네들이 보고 있는 것은 뭘까? 쟤네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대체 뭐지? 자꾸 상상력을 자극을 하면서 점점 더 공포심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상상력이 풍부하신 분들이 보시면 너무나도 무섭게 볼 영화예요. 그러나 반대로 진짜로 무섭게 보여줘야 될 장면이 없다 보니까 막상 이 영화를 보고 나오면 야 이거 뭐야 무서운 거 하나도 없었는데? 나는 이거 안 무서웠는데? 이게 정말 무섭다고? 그래서 예전에 영화 컨저링이 개봉하면서 뭐 무서운 장면 없이 무서운 영화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었었는데 사실 그 캐치프레이즈는 이 영화에 딱 맞는 캐치프레이즈예요. 정말로 뭐 잔인한 장면이나 뭐 귀신이 직접 튀어나온다거나 뭐 갑툭튀 한다거나 이런 장면이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섭지 않게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그래서 무서운 영화가 바로 됐죠. 그리고 이 영화의 어떤 형식, 바로 이 페이크 다큐멘터리 혹은 모큐멘터리 혹은 뭐 파운드 푸티지 여러 가지 어떤 형식이 이 영화의 어떤 앞으로 그 이후에 나온 여러 가지 작품들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뭐 REC나 뭐 파라노멀 액티비티 그리고 클로버필드 좀 더 나아가서는 디스트릭트 9까지 바로 이런 페이크 다큐멘터리의 형식을 차용을 하고 있죠. 사실 이 형식 자체는 블레어 위치 이전에도 이미 있었던 형식이지만 이 영화를 통해서 훨씬 더 대중적으로 사랑을 받고 대중적으로 굉장히 뚜렷한 각인을 시켜준 영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은 제작자들이나 연출자들이 깨달은 바가 있죠. 이 좋은 카메라 쓴다고 좋은 영화 되는 건 아니다. 네, 맞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이야기 그리고 아이디어라는 게 이 영화를 통해서 한 번 더 입증이 됐고요. 그래서 이 영화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굉장히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이 영화는 정말 편집이 정교하게 잘 된 영화입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인 촬영이나 전문적인 조명, 전문적인 사운드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이 영화는 촬영 자체는 8일이었지만 후반 작업을 상당히 공들여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컷과 컷이 뚝뚝 끊기고 장면 자체도 굉장히 어설픈데 사운드 자체 뭐 앰비언트 사운드라든가 효과음이라든가 대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효과적으로 잘 녹아들어서 영화를 보는데 사실은 그렇게 몰입에 방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편집과 사운드를 굉장히 잘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누가 보면 무섭지 않은 영화, 누가 보면 무서운 영화인데 그래서 이 영화는 요새 뭐 캠핑들 다들 자주 다니시죠? 극장보다는 저기 사람들 별로 없는 캠핑장에서 아주 깜깜한 밤에 텐트 안에서 보시는 게 이 영화를 가장 무섭게 즐기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바깥에서 바람도 많이 불고 뭐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네. 자, 지금 개봉한 블레어 위치는 블레어 위치의 리메이크가 아니라 1편에서 실종됐던 주인공의 동생이 다시 찾아 나서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예전만큼 이런 페이크 다큐멘터리 영화들이 사랑받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은 매니아들이 좋아하는 어떤 장르죠. 1999년에 개봉한 영화지만 여전히 지금까지도 많은 작품에 영향을 끼친 전설적인 페이크 다큐멘터리 호러 영화입니다. 영화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영화 보신 분들 계시면 영화에 대한 의견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 계시면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전 다음에 더 재밌는 뭐야 이거? 아니 촬영하는데 왜 갑자기 불이 꺼지지? 뭐야? 아이고.